안녕하십니까, 오네고입니다. 오늘은 까만색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제가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추천을 해주었던 책입니다. 언라이팅길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볼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그리고 카페 운영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큰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이 이전에 읽었던 내용들과 유사했습니다. 유사했지만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킬 수 있었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표현들을 몇 가지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루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황색 띠지인데요. 주황색 띠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지고 왔던 말은, 고통 없이 성공한다면 누군가가 당신 대신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거를 생각했을 때 예전에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가 딱 떠올랐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는 뭐 확실히 시험 공부만 해야 되고 외부와의 그런 접촉을 좀 차단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은 그 고통을 이겨야만 합격 명단에 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견뎌야만 했고, 그 기간 동안 고통을 견디지 않고 그 고통보다 조금 더 달콤한 시간을 많이 누렸다면은 합격 명단에 들지 않고 그 순간 이전에 공부할 때 느꼈던 달콤함과 비례해서 더 달콤함을 느꼈다면은 합격 명단에 들지 않았을 때는 정말 쓰디쓴 고통을 느끼게 되었겠죠. 세상의 모든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는 얻으면 누군가는 잃고, 또 누군가는 잃으면 누군가는 얻게 되는 구조 말이에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크게 생각했을 때는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였나요? 고등학생 때였나요? 그때 흥미롭게 봤던 애니메이션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등가 교환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그 말이 스치는데, 혹시나 안 보셨다면은 그냥 유튜브에 요즘에 몰아보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통 없이는 절대 어떤 거를 이룰 수는 없다. 성공은 모르겠는데 고통 없이는 어떤 거는 이룰 수 없는 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먹고 싶은 거를 참고 또 힘겨운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릴수록 원하는 그런 다이어트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의 기준은 누구나 다르지만은 그 고통을 감수하면은 어쨌든 어떤 거는 적정 수준 이룰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데 다시 한번 이런 글을 통해서 생각하면은 좋으니, 저도 좋았으니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색 띠지가 왜 두 개가 있냐면 같은 표현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주는 느낌이 나서 그것도 소개해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의 예외는 굳이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가장 흔한 표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약간 붕어빵 같이 떡 닮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에 따라 그 해당의 원인에 걸맞게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법칙이 예외를 굳이 찾지 마라 하는 말이 엄청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예외 그딴 거 없으니까 라고요. 왜냐면 살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송곳을 들고 저한테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한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게 이 분홍색 두 번째 띠지인데요. 원인과 결과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했잖아요. 모든 작용에 대해서 그 작용이 콩을 심었고
콩이 났다는 것은 반대인 반작용이었던 거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잃고 사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게 달라지는데 왜 그렇지 않냐며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그만큼밖에 돌아오지 않은 거야. 아니면은 살다 보면 예외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예외는 없다라고 하니까 좀 마음 아팠습니다. 예외가 없대요. 예외가 없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신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운이 좋았습니다. 이 운이 좋았습니다라는 말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게 정말로 운이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운을 부르는 거는 또 고통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 운을 만나러 갈 수 있게 고통과 싸우면서 쌓아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이 도달하는 데가 만약에 10이라면 내가 1에 있었을 때 그 고통을 막 이겨내며 참아내며 또 이겨내고 10까지 도달했을 때 그 운과 만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하는 그 말들, 운이 좋았습니다. 뭔가 겸손을 지키려고 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 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정말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도 분홍색과 동일하게 연두색으로 또 두 가지 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자주 듣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세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거는 어느 적정선은 지키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다라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죠. 뭐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듦을 통해서도 성취 욕구가 뛰어나신 분들은 훌륭하게 하고 싶어하고, 그와 반대로 그런 성취 욕구가 뚜렷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만 하면은 정말 충분해, 그 사람에게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충분해란 말이 만족감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모릅니다. 사람마다 그런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요. 애정 같으면은 그렇지, 전혀 훌륭하지 못하니까 내 입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것을 마음을 다하여 해야겠다라고 했겠지만은 지금은 조금은 달라요. 그렇지,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있지.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있는 반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나.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는 사람을 이어주는 좋은 매개체가 또 되지 않나 라는 이상한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띠지를 표시해 둔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은 절대로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그렇죠. 성공으로 이끌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성공이 뭐길래요? 이만하면 충분해도 이룰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다행히 다르겠죠.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저기 위에 상위 1% 위에 가야만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중간치 아니면은 85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5점에 다다르는 것만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100이 되려고 노력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이 100이 되려고 노력하면은 많은 고통도 수반을 하고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내가 얻음으로써 누군가 많이 잃게 됩니다. 즉슨 내가 많은 이익을 취득할수록 다른 곳에서는 많은 손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뭐든지 다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다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는
훌륭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훌륭한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기준을 했을 때 훌륭하다라는 맨 꼭대기에 있고 훌륭하지 않다 맨 아래 있고, 그럼 이 훌륭한 거의 가운데를 저는 보통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보통이라고 표현할게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마름모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마름모 형태. 훌륭한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조금 있을 거고, 또 훌륭하지 않은 뭐 어느 정도의 또 사람이 있을 거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런 구조가 그래도 뭔가 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간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번 이런 관련된 서적을 읽을 때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는 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하라,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명확하게 그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태도가 내 것만 취할 것인가 내 것도 취할 것인가의 차이인 거죠. 내 것도 취하면서 남의 것도 챙겨준다면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윈윈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내 것만 챙긴다면은 저만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요. 태도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요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면하면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은 조금 더 해볼까라는 표현을 하시는지요? 어떤 표현을 입속에서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여유롭다면은 읽어보시는 것은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적과 유사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조금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의 책의 제목을 한번 제 스타일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너가 가진 태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며 오늘 오늘 고백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